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녹화를 해봅니다. 참 상당히 힘든 장이 이어졌었는데요. 이제 좀 안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9월부터는 수익을 좀 내볼 수 있는 장이 아닌가. 그리고 전통적으로 여름 장이 좀 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이제 하반기는 장이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일한 문제는 뭐 악재는 거의 다 나왔는데, 유일한 문제가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이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조금 침체 성향이 있다는 거, 그게 단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너무 많이 맞았어요. 예, 고점 대비해서 보면 코스피도 거의 30% 가량 빠졌고, 뭐 개인들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죠. 그래서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나왔다가 이제 회복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 초반에 완전 이제 뭐 투매성으로 내려오고 나서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종가가 조금 의미 있는 종가입니다. 지수상으로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물량을 일단 차트 상으로만 보면 여기 물량을 이제 소화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안정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100% 적극적으로 투자하자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수익률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한테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거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거의 최저점 부근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이게 고점 근처가 7,000원, 일단은 단기로는 7,000원, 뭐 중장기로는 8, 9,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왜냐, 이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상장 이후에 최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딪히는 자리 좋은, 밑에 꼬다리까지 7,000원, 오늘 딱 7,000원을 갔는데요. 7,000원 터치까지 했었는데 충분히 종목을 모르겠다 하면은 이게 훨씬 좋은 수익률을 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여기서 조금 미리 챙기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왜냐면 여기가 또 매물이 되니까요. 이 매물을 이제 소화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볼 만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방은 매일 아침 종목 브리핑을 하고 있죠. 그 뉴스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웬만한 그런 돌발 재료를 제외하고는 일정이나 뭐 개별 재료 빼고는 다 이 저희 브리핑 안에서 종목들이 급등락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물론 제가 100%다 잡아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웬만큼은 다 이슈 되는 거를 챙겨가고 있고, 이번에 이제 관세를 매겼는데요. 관세 부분은 이제 중국산 자동차, 미국산 자동차 부속품에 매기는 것과 중국산 의료와 신발, 기저귀, 콘택트 렌즈 이런 쪽인데요. 일단 오늘 콘텐트 렌즈였던 인토로조가 거래량이 없긴 하지만 조금 상승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뭔가 갑자기 한번 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뭐 기저귀 이런 거는 모나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가 대비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고 뭐 뉴스가 붙으면 또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이렇게 뭔가 일정이 되는 것들은 천천히 모아가다가 슈팅이 나오면 챙기는 그런 쪽이 맞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시간외에서 조금 등락률을 보면서 아침에 종목들을 좀 파악을 하는데요. 전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금요일 기준으로는 중국주들이 좀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중심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중국 관련주였죠. 음, 윙이푸드라든지 이런 종목들 갭 상승해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여기 앞에 있는 이 물량을 소화한 양봉이에요. 그래서 내일도 단타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이 분 차트의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차트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아주 심플하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시가 기준으로 이렇게 쫙 그어놓고 이렇게 지지받고 시가 돌파할 때 이제 단타가 한번 나오고요. 또 반대로 이 강한 시가를 지지할 때 또 한번 단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뭔가 중심주는 두 번의 기회가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 컬러레이 같은 종목들도 중국 관련주인데 전일 급등을 했었죠. 전일 급등을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이 양봉 자체가 이 앞에 물량을 소화한 양봉이 됐어요. 그래서 갭 상승 이후에 이제 내용을 보면 전일 종가 라인 근처를 또 지지를 해 줍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윙이푸드라든지 이런 대장주가 강세를 유지하니까 땡겨버리는 흐름. 그래서 시가와 종가는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고 세력이 만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를 돌파할 때를 포인트로 잡는 게 또 단기 매매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반대로 이제 시가를 지지하거나 종가를 지지하는 라인에서 뭔가 모멘텀이 있다면 해볼 만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주가 중국주, 그리고 5G 관련주, 조국 관련주, 청문회가 무산되면서 이제 조국 관련주 화천기계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사실 오전 브리핑에서 9월 4일인가요? 여기 청문회 일정에 맞춰서 뭔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청문회 취소가 되면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시가를 지지를 해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분차트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종목들을 압축해 놓더라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100%는 아니지만 이런 지지와 저항이 많았던 라인들, 뭐 아니면 이런 꼬다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보실 때는 아무래도 내공이 좀 필요하겠지만 장중에 지켜볼 수 있으면 이런 가로선들을 통해서 대충 목표가를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심주는 신라젠, 완전 박살이 났다가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한번 터지고 나서 약간 회복하는 흐름인데요. 일단 신라젠은 투심이 완전히 꺾여 있는 편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접근을 안 하는 게 좋고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또 이렇게 뭔가 갭을 메꾸러 가는 양봉 같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바이오 장이 또 온다든지 하면 워낙 싸져 있기 때문에, 물론 가치에 비해서 싸다는 게 아니고 그냥 가격 자체가 고점 대비해서 워낙 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리 보면 관리 종목들 한참 내려갔다가 막 위로 막 점상 세 방 나왔다가 죽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개념으로 뭔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돼 버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HLB, 이거 먼저 맞았죠. 얘는 먼저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 신라젠이랑 좀 비슷하죠. 이렇게 뭐 점화 맞는 그 그림과. 근데 이렇게 수렴을 하고 나서 이렇게 갭을 메꾸러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주식이 좀 신기한 게 이 갭이 생기면 갭을 메꾸러 가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갭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메이저들이 만드는 거죠. 이 개인들이 뭐 다 들고 있어서 갭 하락을 만든다기보다는 갭으로 던져내고 또 물량 받아서 이렇게 때려 먹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오랜만에 녹화를 해서 조금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5G 애들 좋았고, KMW 뭐 이런 애들, 그죠? 그리고
뭐 5G 섹터들이 다 중국 이제 설치 기대감까지 되면서, 그리고 실적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또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패턴으로 계속 가고 있고, 중국 관련주, 조국 관련주, 신라젠 HLB가 매우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내일은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질 거냐, 물론 이 아침에 예측가라든지 오전 뉴스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그냥 차트상 본다면 알서포트 일단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서포트 저희 방 사람들은 다 먼저 알고 계신데요. 이 알서포트도 5G 관련주입니다. 5G 관련주고, 웨임이 이렇게 쏴서 들어 올렸는데, 기관이 아직 덜 나갔습니다. 기관이 아직 덜 나갔고, 수급상으로. 그리고 5G가 대세인 가운데서 좀 덜 올랐다. 반등 폭이 좀 작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손절 기준으로 보고, 여기 박스권을 돌파한다면은 한 번쯤 시세가 짧게라도 줄 수 있다. 그래서 보통 5% 단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저점 기준으로 이렇게 한 5% 정도 하면 얼마입니까? 3,340원 전후 정도가 일단 1차 목표가가 되고, 이거를 좀 강하게 뭐 5G 분위기가 좋으면서 얘도 같이 간다 이러면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겠죠. 분할 매도 할 수 있는 일단 그런 포인트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오성 첨단 소재인데요. 위치가 좋습니다. 위치가 좋아요. 왜냐면 여기 물량을 이제 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양봉이 나왔는데, 이 거래 대금 자체가 역사적으로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이다. 네, 이렇게 터진 적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뭔가 만들어가는 움직임 속에서 이제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데요. 내일 되면 시뮬레이션을 하면 3일선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선 유지를 하는 상태면 한 번쯤 위로 쏴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아닐 경우에는 반대로 이렇게 쑥 들어왔을 때 저희가 매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을 계속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손절 라인이 이렇게 뭐 두 가지 정도로 일단 볼 수 있는데, 일단 종가 마무리가 약간 아쉽게 끝나긴 했어요. 거의 이렇게 올라갈 듯이 보합까지 만들다가 살짝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내일 분위기를 봐서 다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관심주들 더 많이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려 시멘트 이게 이런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12%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영망치 나오고 도지성, 그래서 이평선들을 지켜주는 흐름 가운데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내려온 추세선을 벗어나면서 이렇게 마감이 된, 그래서 이 박스권 돌파하는 이 흐름이 중요한데요. 이게 오성 첨단이 시가 돌파를 하는, 여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차트를 잘 보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다, 별로 비슷한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 차트가 한눈에 바로 탁 들어오지 않는 상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화 시간이 벌써 14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조금 더 체계 없이 오늘은 조금 녹화를 해봤는데요. 조금 더 코너를 체계적으로 잡아서 종가 마감 시황을 이제 매번 동영상으로 좀 녹화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교육도 들어갈 예정이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